자, 우선 먼저 무슨 말을 알아야 되냐면 개와 주위라는 것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개는 영어로 하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온갖 뭐 다른 통제변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플라스크 안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개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비커나 혹은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물질처럼 반응에서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 그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시스템 말고 나머지 주변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온도라든지 뭐 압력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 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서라운딩이라고 해서 주위라고 부릅니다. 개와 주위를 왜 알아야 되냐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의 이동의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을 얘기할 때 개에서 반응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 개에서 주위로 열이 가느냐 혹은 주위로부터 개로 열이 흡수되느냐, 이 방향성 때문에 우리가 개와 주위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개는 나한테 관심 있는 부분, 주위는 그 바깥 부분을 얘기한다 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발열 반응 그리고 흡열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열 반응입니다. 열이니까 열을 내겠죠, 그죠?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방출. 그러면 생각을 해봐. 플라스크 안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열이 방출된대. 그럼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개에서 주위로 이동하는 것이죠. 주위의 온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위가 열을 받았는데 올라가겠죠. 주위 온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에너지의 이동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개에서 주위로 가게 되고요. 발열 반응에서의 온도의 변화는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반응 물질이요. 여기 메테인이 연소되는 반응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됩니다. 에너지 값이 어때요? 반응물일 때 에너지 값이 생성물일 때 에너지보다 더 높이 그려져 있죠. 그걸 제가 에너지 반응물의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생 이렇게 쓸게요. 발열 반응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 에너지,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물이 가진 것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 강의에서도 강의를 했을 때도 강조를 했지만 발열 반응을 무조건 열이 나가는 거, 주위 온도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만 학습하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냐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가 뭐가 흡열이었고 뭐가 발열이었지? 이렇게 안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생성물이 갖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치면 누가 더 안정한 거예요? 화학에서 에너지는 낮은 게 안정하다라고 했었죠? 생성물이 됐을 때가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로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발열 반응의 예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은데 1번 지금처럼 연소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CH4가 O2랑 반응해서 타는 거. 아까 했으니까 딴 거 할게요. 프로페인. C3H8이 연소되는 거. 그럼 C랑 H로만 구성된 물질은 완전히 태우면 반드시 CO2랑 H2O가 생성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CO2랑 H2O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지금 반응식이 예쁘지 않아요. 왜냐면 화학 반응 전이랑 화학 반응 후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면 안 돼요. 여기에 탄소가 3개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에도 탄소는 3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CO2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3덩어리를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3, CO2. 그 다음에 H 원자가 8개나 있네요. 근데 H2O는 그럼 몇 개를 만들 수 있지? H2O 한 덩어리를 만들려면 H가 2개 필요해. 근데 내가 8개나 있대. 그러면 4분자의 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4H2O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산소 원자의 개수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6개, 4개, 10개죠. 산소 원자가. 그럼 여기에는 10이 아니고 5가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5, 2, 10 이렇게 똑같이 개수가 맞춰질 것입니다. 개수 맞추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산화하는 반응이라서 산화수도 계산할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 그건 안 할게. 연소 반응이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속의 산화 반응이라고 나왔는데 금속이 전자를 잃고 그 다음에 금속이 산소랑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트륨이 산소랑 만나가지고 Na2O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되겠네요. 2에 이렇게 4 이렇게 되는 거. 금속이 산화되는 거 맞죠? 산소를 얻는 거니까.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 나트륨 4개, 나트륨 4개, 그 다음에 산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속의 산화 반응 역시나 발열 반응에 속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화 반응. 우리 22강이랑 23강에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이었죠? 이게 뭐였죠? HCl, 그러니까 산에 있는 H 플러스랑 그다음에 염기에 있는 OH 마이너스가 만나가지고 물 만드는 거. 물과 염을 만드는 거. 그러면서 중화열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객관식으로는 다음 중 발열 반응으로 올바른 것은 골라봐라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서술형으로 발열 반응의 예를 2가지 이상 쓰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와 있는 연소 반응이라든지 금속의 산화 반응이라든지 중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뿐만 아니고 한 개, 2개 더 가져와 봤는데요. 4번 금속과 산의 반응. 자, 산이랑 금속이랑 아무거나 반응한다고 해서 반응을 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랑 염산 혹은 다른 산이랑 반응을 할 때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제가 마그네슘을 한번 염산에다 풍덩해 볼게요. 마그네슘이 염산이랑 반응하면 H2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산이랑 금속의 반응 또한 열을 내는 발열 반응에 속한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속과 산의 반응. 그 다음에 5번에 진화항산을 내가 물키고 싶어요. 그럼 방법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냐? 일단 보시면 진화항산을 물키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열이 발생한대요. 왜? 발열 반응이니까. 반드시 다량의 증류수에 진화항산을 조금씩 넣으라는 얘기 뭐냐면 여기다가 진화항산이 있어. 진화항산. 내가 이거 희석하겠다고 막 물을 부어. 증류수를 부어. 그럼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이 막 발생합니다. 그럼 다칠 수 있겠죠. 진화항산을 물킬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다량의 증류수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 진화항산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덜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 발열 반응에 있기 때문이다. 발열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산을 용해시키려면 진화항산을 용해시키면 용액의 온도는 올라간다. 발열 반응에 예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크게 5가지 살펴봤네요. 연소 반응, 그 다음에 금속의 산화 반응, 세 번째 중화 반응, 네 번째 금속과 산의 반응, 마지막 진화항산 물키는 방법. 모두 다 뭐와 관련된 거다? 발열 반응과 관계된 내용이다. 발열 반응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 이제 흡열 반응 해봐야 되겠죠. 반대로 다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할게요. 어디로부터 흡수한다는 얘기야? 어차피 개와 주위가 있잖아. 반응이 일어나는데 열을 흡수해, 개가. 누구로부터? 주위로부터.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면 주위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열을 뺏겼어요. 그러면 내려가겠죠. 주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게 흡열 반응이에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하나의 예로 CaCO3가 CaO랑 CO2로 분해되는 반응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 이제 열분해된다라고 해서 철의 재련 반응에서도 한번 봤던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에너지 둘을 비교를 했습니다. 생각에 맡겨봐요. 내가 열을 흡수했어.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했네. 그럼 반응물이 갖고 있던 에너지보다 열을 흡수했으니까 당연히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높겠죠. 표현되어 있기로 요래돼 있어요. 어느 쪽이 좀 더 안정한 거죠? 이쪽에 굳이 에너지의 그 개수로 따지자면 에너지의 높이로 따지자면 이게 더 안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반응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의 개형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죠. 증가하는 거. 아까 발열 반응은 어떻게 생겼었죠? 감소하는 거. 여러분이 그림을 비교를 해서 누가 발열이고 누가 흡열인지를 꼭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발열 반응의 그래프를 봤고 에너지의 관계를 보았고 발열 반응의 예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도 흡열 반응에 대해서도
그 얘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봐야 되겠죠. 흡열,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식 여러분한테 외워서 쓰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눈으로 보시면 되고, 질산암모늄이라고 하는 게 떴다 그러면 흡열이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질산암모늄이 NaH4NO3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용해내, 녹여. 그러면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NaH4+랑 NO3- 수용액에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반응이 뭐라고? 흡열 반응이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실험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산화 바륨 8수화물, 이름도 어려워. 근데 수산화 바륨인데 8개의 물이 붙어 있어요. 8수화물이라고 부른 거야. 요게 있고, 요거랑 질산암모늄 또 나왔죠. 질산암모늄을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열을 흡수했어요. 더하기 열이라는 건 주위로부터 열을 데려왔다라는 뜻이에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요래요래 된대요. 복잡해요. 자, 이게 실험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나무판이 있어요. 나무판이랑 플라스크가 있어. 삼각 플라스크. 그 사이에 물을 소량 이렇게 놓는 거야. 여기 구멍이 약간 있었겠죠. 이렇게 움푹 패여 있었겠죠.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크를 올려놔요. 그럼 뭐 아무 일도 없겠죠. 그냥 물 있고 흥건한 물 위에 플라스크가 올려져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냐면 아까 얘기한 수산화바륨 8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을 넣는 거예요. 이 질산암모늄 혹은 염화암모늄, 여기는 그림은 제가 염화를 가져왔네요. 이 둘을 반응을 시키다 보면, 질산이라고 할까요? 질산암모늄을 반응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거 봐봐라. 아까는 나무판에 물만 올려놓고 그냥 이걸 꽂아놨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삼각 플라스크를 들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플라스크 혼자 이렇게 띡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 반응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붙었어. 이게 왜 붙어요? 이 붙는 이유가 뭘까요? 흡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얘네가 반응을 해. 그 물로부터 열을 뺏어가. 그 물이 얼은 거야. 물이 얼어가지고 여기서 여기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왜? 흡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실험이 만약에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할 거 없어요. 흡열 반응 물어보겠구나. 그럼 흡열 반응에서 개와 주위의 관계, 에너지가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는지 낮아지는지 물어보겠구나. 그러한 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하여튼 뭐 열을 가해서 분해하는 거 웬만하면 다 흡열 반응이에요. 왜냐면 열을 내가 데려왔어. 흡열했어. 그러니까 열분해는 흡열 반응이 맞겠죠. 여기 보시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받아서 흡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탄산나트륨이랑 H2O랑 CO2가 됩니다. 반응식을 외우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네모칸 하나 뚫어놨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채울 수는 있어야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토대로. 이게 흡열 반응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열이랑 흡열이랑 여러 가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하나씩 가져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에 대해서. 발열 반응 첫 번째, 수증기의 액화, 물의 응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된다. 자, 이것도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요. 물의 상태 변화를 따져봅시다. 물, 일단은 고체일 때 얼음, 얼음은 고체.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야? 발열이니까 반대로 해야지. 얼음이 녹고, 그 다음 수증기부터 출발할게요. 수증기, 기체. 그 다음에 얘가 액체 상태가 되면 물이라고 표현하죠. 물, 액체. 그 다음에 얘가 얼어. 그러면 얼음, 고체예요. 물의 상태 변화는 예전에 공부했지만 동적 평형이에요.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으로서 사실 화살표가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일단 오른쪽만 그려봤습니다. 수증기 기체의 상태에서 물,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액체가 되어 액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는 응고라고 합니다. 기체 분자의 운동론 가정에서 본다면 수증기일 때가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겠죠. 기체 분자들끼리 되게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러다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된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낮아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점점 낮아진대. 무슨 반응? 에너지 감소하는 거는 발열 반응이라고 했어요. 이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들은 다 발열입니다. 여기다 써야지. 발열, 그 다음에 여기 발열이에요.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럼 반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얼음이 녹아. 그 다음에 녹은 게 또 끓어. 그럼 이거는 반대는 흡열 반응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따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수증기의 액화나 물의 응고 같은 변화에서 열이 방출된다. 발열 반응에 예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휘발유나 LPG, 석탄, 석유 등의 연료를 연소시키면 뭐가 많은데 연소 반응 얘기하는 거예요. 태워. 그럼 열이 당연히 방출되겠죠. 산염기 중화할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삼각 플라스크 내에서 반응을 시키면 플라스크를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좀 따뜻해져요.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주위로 열이 방출돼서. 그 다음에 손난로, 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손난로를 왜 써? 내가 손 시리니까 따뜻하려고 쓰는 것이죠. 발열 반응을 이용을 해야죠. 열이 방출돼서 내 손을 따뜻하게 해주게. 손난로 속에서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금속의 산화 반응. 그래서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손난로로 사용을 한다. 이것들이 발열 반응의 예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흡열 반응이요. 물의 기화나 얼음의 융해. 자, 여기서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반대로 할게요. 말고 얼음에서 물 되고 그다음에 물에서 수증기 되고 요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얼음에서 액체가 됐어요. 얼음에서 물이 됐어요. 그럼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그만큼 내가 열을 흡수해가지고 액체로 녹을 수 있는 거잖아. 얘는 흡열 반응이에요.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액체에서 기체가 됩니다. 요거는 또 흡열 반응이에요. 근데 물의 상태 변화에서는 쓸 수 있는 말이 또 뭐가 있냐면 물이 수증기가 된다, 기화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딴 데서도 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가 된다. 얘는 융해라고 해요. 녹는 거. 융해. 그래서 얼음이 녹는 거 융해. 물이 수증기 되는 건 기화. 아까 전에는 액화랑 응고였죠. 각각의 경우에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흡열 반응이 된다. 아까는 발열, 지금은 흡열이다. 이렇게.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분해돼요. 열 분해라는 것의 뜻만 알면 돼요. 열을 흡수해서 날 분해시킨다라는 것이잖아요. 흡열이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분해가 나오면 하여튼 흡열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손난로가 있었지. 손난로는 발열이야. 냉각팩은 왜 써? 차갑게 유지하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여기다 이 발열 반응 쓰면 되겠냐? 발열 반응 쓰면 뜨거워. 냉각팩의 어떤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냉각팩의 원리, 질산암모늄, 그 냉각팩 속의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 열을 흡수해요. 그럼 팩이 시원해지겠죠. 그죠?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흡열 반응 쓰는 겁니다. 식물이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합니다. 양분을 만드는데 빛에너지, 에너지잖아. 흡수합니다. 광합성이 뭐야? 흡열 반응이란 뜻이죠.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것 또한 흡열 반응의 예가 된다. 광합성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열 반응 봤고요. 여러 가지 흡열 반응 봤어요. 요게 문제로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저것 섞어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흡열 반응을 골라라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 중 발열 반응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것까지도 예측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